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토막 몇 개를 갖고 나왔어요. 나무토막을 갖고 나온 거는 나사못 받고 나사못을 감추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 이걸 뭐 새삼스럽게 뭐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제가 뭘 보다가 이게 저게 아닌데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은 나사못을 바꾸서 뭐 구멍을 메꾸시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잘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나사못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일단 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보이시는 이 피스는 제대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피스하고 이 피스의 차이점. 지금 보이시는 이 피스가 목공에 더 적합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 피스는 목공에 적합하지 않아요. 잘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피스가 이 목재에 들어갔을 때 나사산이 촘촘히 있는 것들은 들어가면서 이 나사의 원리 자체가 이 스크류와 같은 게 이렇게 한번 생긴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길을 회전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빨 하나와 이빨 하나 사이에 있는 남은 목재의 양, 그게 목재가 그 부분이 견뎌주는 거죠. 뒤로 빠지지 않게. 근데 목재는 워낙에 이게 무른 소재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촘촘한 나사못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목공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촘촘하다는 건 남은 양이 조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나무를 이런 식으로 파고들었어요. 파고들었는데 이게 뒤로 빠지려는 힘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목재가 두껍다면은 빠지는 힘이 훨씬 더 강할 텐데,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얇게 물려 있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부러지면은 나무가 부러지면 이게 쑥 끌려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산이 바깥으로 좀 넓고, 그리고 날카롭고, 얘처럼 이 간격이 넓은 애들이 목공에 더 유리해요. 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산이 많아야 그렇지 않냐고. 근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나사산이 듬성듬성 있고, 그 대신에 나사산이 넓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사못 빠는 거나 뭐 이런 나사못 뭐 이런 것들에 나사 이름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 나사못의 이름은 외날 코스예요. 그러니까 나사못 파는 데 가서 외날 코스 주세요 하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 철물점 그 사장님들은 이 나사못 이름 하나하나 잘 모르세요. 근데 외날 코스라고 해서 나사못만 파는, 그러니까 그 볼트 전문점들이 있죠. 이제 철물 뭐 이게 파는 데 중에 그런 데 가시면은 외날 코스 주세요 하면은 이 제품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검은색하고 은색의 차이점은, 대부분 은색은 열 처리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금방 망가져요. 대신에 이렇게 새까맣거나 그렇게 새까만 피스들은 대부분 열 처리가 되어 있는 피스고요. 이 피스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는 확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머리가 망가지는 확률보다 이 머리 자체가 부러져 버리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만큼 경도가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피스에 대한 이름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피스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리고 나사못 머리를 감출 때 저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피스를 이제 박을 때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중 드릴 비트라는 건데, 앞에 3mm로 구멍 뚫고 뒤에 이 칼날 같은 이 부분으로 8mm의 구멍을 뚫고, 그런 다음에 8mm의 나무 다보, 그러니까 목심이라고도 하고 뭐 다보라고 하고 뭐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일단 목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대부분 목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박아볼 텐데, 제가 뭐 공방이 아니고 저희 집이다 보니까 클램프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렇게 가릴 깊이를 얼마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재 반만큼 뚫어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피스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나무예요. 이게 자로 보시면은 22mm 정도 되죠. 22mm인데 반이라고 하면은 뭐 이만큼 뚫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8mm 목재의 반을 뚫게 되면 요만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삼각형 머리 빼고 남는 양이 이만큼일 때 튼튼할까요? 아니면 이만큼일 때 튼튼할까요? 그건 뭐 각자 생각에 맡기세요. 더 이상 뭐 얘기해봐야 필요 없는 거고, 나사 못을 박을 때, 아니 이게 나사 못을 가리고 싶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나사 못을 박을 거예요. 일단 뭐 부분 나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탭이 없는 걸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밀착이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밀착이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본드를 칠할 때도 지금 이 본드가 의도치 않게 굉장히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면은 나중에 안 좋아. 나중에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본드를 테두리에 조금 바르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뭐 안 좋은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된 거일지 모르겠네요. 가구든 뭐든 한번 만들었다가 다시 푸시는 경향이 많죠. 저는 파는 물건일 경우에는 풀 일이 없는데, 도구라든지 그런 걸 만들게 되면은 풀을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나사 머리 들어가는 부분에 이게 본드가 들어있어서, 이게 굳으면은 플라스틱처럼 되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이 본드 자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본드를, 얘가 지금 제 생각에 본드가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지 위아래가 좀 물성이 굉장히 묽어요. 이게 지금 계절이 겨울인데 이렇게 묽지 않은 본드거든요, 원래. 그래서 원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모서리에 조금 묻히려고 했던 거예요. 모서리 조금 묻히고, 그런 다음에 본드를 이렇게 한번 요 테두리만 이렇게 이 테두리만 이렇게 발라서 감싸는 거죠. 이게 집어넣으면서 돌리게 되면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굳으면은 잘라내는데,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실수라는 게 뭐 조립이나 강성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나사못을 가리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이 표면을 좀 더 매끄럽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나무, 그러니까 목심 같은 경우에 지금 얘는 세로결이고 얘는 가로결이기 때문에 이 목심으로 나사못을 떼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무를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목심을 무조건 이 나사못 떼우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다른 내부에 안 보이게 이렇게 나무 목심을 박아갖고 고정시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효율, 그러니까 이
나무 목심을 만드는 수율도 이 세로 결일 때가 더 잘 나오고, 깎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 세로 결이 훨씬 더 딱딱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 나무 목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결은 이 방향이고 이 결은 이 방향인데, 나무는 수축 팽창을 이 방향으로, 이 세로 결로는, 그러니까 이 결로는 수축 팽창을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무에 이렇게는 수축 팽창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잘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나무가 이렇게 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얘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나무 목심을 이제 이 대부분 플러그 커터라고 하는데, 이 톱으로 잘랐다 이거예요. 표면에 딱 맞게. 이게 지금 아직 안 굳었어요. 표면에 딱 맞게 잘랐는데 페인트칠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모습대로만 톡 튀어나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축하고 팽창을 하는 양이 달라서 나중에 그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어쩔 때 그 모습이 더 많이 나오냐, 그걸 보게 되면은 이럴 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면에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나사못이 지금 보시면 나사못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8mm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죠. 근데 목심이 이 나사못하고 다 있으면 끝까지 망치로 때려갖고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있으면은 얘가 늘어날 때 이 나사못은 늘어나지 않는데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못을 받고 나서 이 떼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구멍을 이런 식으로 뚫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사못이 들어가는 길을 뚫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피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빈 공간은 요만큼이라고 봤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8mm라고 봤을 때 5mm 이하를 공간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mm 정도. 뭐 깊을 땐 6mm 정도. 그렇게 해놓고 나무못은 여기까지만 집어넣게 되죠. 여긴 빈 공간인 거예요. 이 빈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나무가 짧으면 짧을수록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양하고 얘는 가만히 있는다고 했을 때 이 표면에 나중에 이 표면이 튀어나오지 않는 확률이 얘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왜 좋으냐면은,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얘를 다시 뜯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뜯을 때 얘를 망치로 두들겨 패갖고 나무못하고 얘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드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얘를 빼낼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 튀어나와서 톡 튀어나온 그 모습보다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얘처럼 가운데를 비우고 겉에만 막은 거는 장점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양이 적다. 페인트 발랐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수축 팽창 때문에 이 나사못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적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중에 여기 피스를 딱 빼고 싶다. 그러면은 뭐 8mm로 천공하고 뭐 10mm로 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버 역회전을 넣고 그냥 그 자리를 찌르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그 부분을 부시고 빈 공간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사못 자체의 머리에 본드가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이 목심 박았던 것 자체가 깨끗하게 다 끌려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무망치로 두들겨 패갖고 그걸 끝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이중 드릴 비트가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심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안 맞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엔 사이즈 맞는 것들을 구입하셔갖고 쓰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가 맞으면은 굳이 두들겨 패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조금 비벼서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나무 못을, 그러니까 피스를 꼭 박아야 되는데 떼워야 돼요. 근데 떼우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리가 톡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목공 얘기를 벌써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 부분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 제가 막 이렇게 뭘 해보고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내용의 책은 없고 외국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나사산이 없는 것들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못을 박았는데 약간 헛돈다든지 약간 유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무조건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부분만 나사산이 있고 부분 나사산이 없는 것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목심을 집어넣을 때 머리하고 닿게끔 집어넣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아주 얇게 집어넣을수록 좋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1mm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2mm에서 3mm 정도 집어넣고 타협을 보셔야 되고,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뜯게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쉽게 뜯어진다는 거. 얇으면은 그냥 부셔지면서 나중에 뜯을 때 그 부분이 잘 뜯어져요. 그런데 그게 얇으면 잘 떼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이게 자기 혼자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은 아까 동영상 찍고서 제가 이 나사 박은 자리, 거기 피스를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작게 부서지면서 그 자리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다시 동영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